여러분들이 당연히 불교였던 무학대사는 이 선바위를 성곽 안으로 집어넣고 싶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숭유 억불 정책을 추진하고 싶었던 정도전은 성곽 밖으로 빼버리고 싶었겠죠. 이 눈을 탈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변형되면서 서울이라고 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썰입니다. 별 특징이 없어요. 용산, 용이 사는 산이랍니다. 은혜와 평화라는 말의 앞자를 따서 은평구래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서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 이야기라고 말하면 대체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95년도에 여러분들 서울시가 25개의 구로 지정이 되죠. 그 25개 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서울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재밌는 견해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성계에겐 양팔이 있었죠. 한 분은 정도전이고 또 하나는 무학대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학대사는 불교고 정도전은 성리학, 유학이었는데 이 두 분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른팔과 왼팔이 맨날 싸우더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조선을 세우고 경복궁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두 분은 풍수지리에 두 분 다 능하셨나 봐요. 근데 첫 번째 싸움은 뭐였었냐면 이 성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였답니다. 성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성문을 어느 쪽으로 낼 거냐를 갖고 싸움을 벌였었고 또 하나는 성곽이지요. 이 성곽을 어떻게 쌓을 거냐를 갖고 싸우는데 일단 성곽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요. 성곽을 쌓는데 사실은 최대의 두 분의 논쟁이 이슈가 된 건 선바위였다고 해요. 이 선바위라고 말하면 많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복궁 가시거든 보세요. 산 쪽으로 쳐다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선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선바위가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 때문에 구멍이 좀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바위인데 이게 멀리서 보시면 참선하는 장삼을 입고 계시는 스님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참선하는 그래서 선바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불교였던 무학대사는 이 선바위를 성곽 안으로 집어넣고 싶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숭유 억불 정책을 추진하고 싶었던 정도전은 성곽 밖으로 빼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니 이 두 분은 선바위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성곽 안으로 드릴 거냐, 밖으로 뺄 거냐 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성계는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였었냐면 어느 날 눈이 왔답니다. 눈이 딱 왔는데 눈이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눈이 쫙 내렸는데 눈이 어디까지는 이게 높고 어디서부터는 안 높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성계가 뭐 했냐면 이 눈이 높고 안 높은 경계선을 따서 선을 긋게 하고 거기에 따라 성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바위가 그 앞쪽에는 눈이 녹아 있었지만 선바위 있는 곳은 눈이 안 녹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바위가 성곽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란 명칭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눈설자의 울타리 울자. 그래서 설, 울이라고 부르고 이 눈울타리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변형되면서 서울이라고 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란 말이 한자 표기가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무학대사가 크게 실망했다고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 성곽 밖으로 선바위가 밀려나면서 무학대사가 이런 예언을 했대요. 나중에 스님들이 유학자들의 보따리를 들고 다니게 될 거다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선이 건국되던 초기까지만 해도 불교가 이렇게 탄압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에서 조선은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런 무학대사의 예언은 적중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성문 쪽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이 성문이라고 말하면 성의 방향을 정하시는 건데요. 무학대사는 동쪽으로 성문을 내야 된다고 했고 정도전은 남쪽으로 성문을 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성계가 정도전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무학대사가 하나의 예언을 한다고 하죠. 이 성문의 방향이 잘못 났기 때문에 200년 뒤쯤 조선은 커다란 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20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걸 보면 스님인데 예언적 능력도 아주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른 썰도 있죠. 어떤 썰이 있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보통명사였다. 그래서 어떤 수도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였었고 조선시대의 서울은 한양을 얘기하고 일제치하 때는 경성이라고 불리는 그랬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명사였던 수도를 의미하는 서울이 지금 고유명사가 돼서 서울이라고 부른다. 이런 썰도 있기는 합니다. 자, 95년도에 여러분들이 서울시는 25개의 구를 지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구의 명칭들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외우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서울을 관통하는 가장 큰 강, 한강이지요. 그러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명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4개의 지명이 있겠네요. 그죠? 강, 북, 강, 남, 강서, 강동. 한강을 중심으로 다시요. 서울을 관통하는 게 한강이고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강남, 강서, 강동이라고 불린다. 일단 뭐 4개의 구는 우리가 쉽게 외우셨네요. 그걸 빼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곽을 중심으로 지어진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 성곽을 중심으로 성곽의 북쪽에 있다. 그럼 뭐라고 부르실래요? 성북구라고 부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곽의 동쪽에 있다. 그럼 성동구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여기는 4개가 없고 2개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이렇게 말하면 종,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로는 길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이렇게 말하면 종이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대체 무슨 종이 있을까요? 그럼요. 새해 첫날 꼭 치는 보신각이 있지요. 그래서 보신각이 있는 길이 바로 그게 종로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죠. 서대문구, 동대문구. 그럼 서대문구, 왜 서대문구일까요? 서대문이 있으니까요. 물론 일제치하 때 일본 놈들이 없애긴 했습니다만 서대문이 있었기 때문에 서대문구고, 그럼 동대문구는 동대문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포구 이런 데 보시면 마포구는 마와 포가 있는 구인데요. 마가 뭐죠?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대마. 지금 금지돼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 이 대마를 재배해서 삼배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마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포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마와 포구가 있던 곳, 그게 마포구예요. 그리고 영등포구인데요. 영등포, 일단 포자는 이해가 되시겠네요. 뭐가 있었다? 포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영등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영등굿이라는 걸 했었대요. 무속신앙인데요. 이 영등굿이 상당히 유명한 굿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영등포에서는 매년 영등굿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건 영등포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지역이 좀 많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한 건 제주래요. 제주도에 가시거든 하는 시기가 맞으면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등굿과 포구가 있다. 그래서 영등포구고요. 광진구 같은 데는 좀 쉽죠. 광자가 넓을 광자고 진자가 나루 진자니까 넓은 나루가 있어요. 그래서 광진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광진구에 보시면 넓은 나루 역이 있어요. 그게 광나루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건 도봉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도봉구는요, 도봉산이 있으니까요. 그럼 관악구는요, 관악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랑구 이렇게 말하면 거긴 중랑천이 흐르기 때문에 중랑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한번 가볼까요? 노원구라면 노자가 갈대 노자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들판 원자예요. 그러니까 갈대 들판이 있던 곳이 노원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노원구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원구에 살지 않는 분들은 잘 보시면 그 노원구에 갈대 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원구에 가시거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것은 용산 사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겠지만 별 특징이 없어요. 용산, 용이 사는 산이랍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때 실제로 거기 용이 한번 나타났었대요. 그래서 용산구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라는 말도 사실은 구로, 그러면 9명의 장수하신 노인이 살던 곳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구로구고, 그 다음에 금천구 이렇게 말하면 이 금자가 우리한테 좀 생소한다는데요. 옥깃금자입니다. 우리의 전통 의상들을 보시면 이 옥깃이 이렇게 넓게 돼 있죠. 넓게 돼 있어서 이 옥깃금자에 내천자를 쓰니까 옥깃처럼 넓은 아마 내천, 그러니까 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갈라지긴 했지만 아마도 안양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가 동자가 우리가 금운동 그럴 때 동의 구리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작자가 참새작자예요. 그래서 동작구는 구릿빛이 나는 참새들이 많이 있던 곳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동작구라고 부르고, 사실 우리가 동작구름 지금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국립묘지지요. 그래서 동작구름 저는 항상 국립묘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이런 동네로 생각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서초구 이렇게 말하면 초자가 풀초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가 어떤 풀을 말하는데요. 서리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 서리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서리풀이 많이 나는 동네가 서초구인데 아마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설해마을 같은 데 가시면 서리풀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 지역 분들은 서리풀이 뭔지 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 그러면 이게 소나무 송자고요. 파자가 언덕 파자이기 때문에 뭐 쉽게 표현하면 소나무 많은 동네였다. 뭐 이런 뜻이 송파구고요. 은평구가 좀 특이해요. 은평구는 은혜와 평화라는 말의 앞자를 따서 은평구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자꾸 종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봐선 가장 이해가 쉬운 구인 것 같긴 합니다. 자, 25개의 구를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좀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시면 좋겠고요. 그 구에 한번 갔을 때, 아, 이 동네가 이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었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걱정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시 얘기하다 이 얘기한 게 좀 뭐한데, 우리나라 지역적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이 전체 토지의 11.8%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전체 인구의 50%를 넘죠. 2,600만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50%를 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간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25년 뒤에는 시, 군, 구 중에 68%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